2025년 봄,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빌라.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남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촬영할 메뉴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였다. 냉장고에서 꺼낸 삼겹살을 썰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힘내자, 영자야. 손주들도 모르는 비밀. 박영자는 구독자 98만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복순이네 밥상의 주인공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복순이 할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고 얼굴은 늘 카메라 각도로 교묘히 가렸다. 손만 나오는 먹방. 그것이 그녀만의 콘셉트였다. 촬영 준비는 치밀했다.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테스트했다. 3년 전 독학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냈다. 처음엔 조회수 10도 안 나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영상을 올렸고 시청자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콘텐츠를 개선했다. 고추장은 이렇게 넣어야 깊은 맛이 나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60년 넘게 부엌을 지킨 세월이 만들어낸 기술이었다. 제육볶음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담았다. 촬영이 끝나면 편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 프리미어 프로를 독학한 그녀는 이제 자막도 효과음도 능숙하게 넣었다. 오전 10시 촬영과 편집을 마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30분 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엄마, 나 진수야. 이번 달도 좀 빡빡해서 생활비는 다음 달에 보낼게. 큰아들 진수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났다. 영자는 익숙한 듯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내 형편도 어려운 거 아는데 뭐. 전화를 끊고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아들 셋, 딸 하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형편이 어렵다.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자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식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진수는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둘째 민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다. 막내딸 은희는 명품 가방을 사 모으는 게 취미였다. 영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손주들의 SNS를 몰래 팔로우하며 자식들의 생활을 지켜봤다.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자립의 길을 선택했다.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평균 3,200만 원. 광고 수익과 협찬을 합치면 그 이상이었다. 생활비는 물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알면 뭐하나. 또 손 벌리러 올 텐데. 오후가 되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복순이 할매님 오늘도 맛있어 보여요. 손맛이 느껴지는 요리네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영자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이 시청자들이 그녀에게는 가족보다 더 따뜻했다. 저녁 7시 막내딸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은희야. 있잖아. 애들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영자는 한숨을 삼켰다. 은희는 늘 빌려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은희야, 엄마도 이번 달은 좀. 에이, 엄마, 50만 원도 없어? 엄마 국민연금 받잖아.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그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는 월세와 공과금도 빠듯했다. 하지만 은희는 그런 사정을 알려 하지 않았다.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끊을게. 전화는 무심하게 끊어졌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켰다. 오늘 올린 영상은 벌써 조회수 23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수익창을 확인하니 오늘 하루만 180만 원이 발생했다. 이게 내 진짜 가족이구나. 밤 10시, 영자는 다음 날 촬영할 메뉴를 고민하며 노트에 적었다. 불고기, 된장찌개, 깍두기.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다.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나이가 무색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 그날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런 날은 안 올 거야. 얘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박영자의 이중생활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72세 할머니, 밤에는 98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박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구독자 수가 99만 8천을 넘어섰고 곧 100만을 달성할 것 같았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100만. 정말 내가 해낸 거야?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 구독자 100만 기념 풀코스 한정식이었다. 장보기부터 시작이었다. 근처 전통시장에 나간 영자는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다. 생선, 채소, 고기. 상인들은 단골인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할매, 오늘은 장을 푸짐하게 보시네요. 하, 오늘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요리에 몰두했다. 갈비찜, 전복죽, 구절판, 잡채, 각종 나물, 한 상 가득 차려질 요리들이었다. 촬영은 6시간이 걸렸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갈비를 재우고, 전복을 손질하고, 채소를 채 썰고, 72세의 손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생기가 넘쳤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카메라에 대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시청자들은 이 목소리를 사랑했다. 할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라는 댓글이 늘 달렸다. 오후 3시, 드디어 촬영이 끝났다.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민수였다. 엄마, 나 민수야. 있잖아. 다음 주에 애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좀 보탤 수 있어?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갔다.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며. 민수야, 엄마는 지금 에이 조금만, 100만 원만. 애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전화는 또 그렇게 끊어졌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식들은 늘 자신들의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다. 구독자 수가 100만을 돌파한 것이다. 휴대폰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영자는 그만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해냈어. 72세의 나이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녀는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댓글창은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복순이 할매님 축하드려요. 100만 가족이 함께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렸더니 눈물 흘리시면서 보세요. 영자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계속 울었다.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식들보다 더 자신을 아껴주고 있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할매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저녁 무렵 셋째 아들 상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상철이야. 들었어? 형이 제주도 간다던데. 부럽네. 엄마, 나도 애들이랑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영자는 전화를 받기도 전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다. 상철아, 엄마가 지금 여유가. 알았어. 됐어. 형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거지. 맨날 나만 차별하고. 그게 아니라. 됐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전화는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주는 ATM 기계였다. 사랑도 관심도 아닌 돈. 그것만이 자신과 자식들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그녀는 유튜브 화면을 다시 켰다. 100만 구독자, 기념 영상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수익 창에는 하루 만에 4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내게는 이 사람들이 있어. 100만 명의 가족이. 밤 11시, 영자는 다음 영상 기획을 시작했다. 구독자들이 요청한 메뉴 리스트를 정리했다. 닭볶음탕, 김치전, 수제비, 떡볶이. 만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다 해줄게요. 천천히, 하나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영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의 영상을 보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당신의 팬 올림이었다. 편지를 펼친 순간 그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복순이 할매님,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할매님의 영상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 따뜻한 손길, 구수한 목소리. 할매님은 저에게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녀는 계속할 수 있었다. 나이가 많아도, 자식들이 무관심해도 그녀에게는 이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다. 나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박영자의 유튜브는 그렇게 성장했다. 100만을 넘어 110만, 120만으로.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몰랐다.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한 크리에이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6월로 접어들며 박영자의 채널은 더욱 성장했다. 구독자는 130만을 넘어섰고 협찬 제의도 쏟아졌다. 유명 식품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할매님, 저희 제품으로 요리 영상 하나만 찍어주시면 1,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가 한 편의 영상으로 1,500만 원을 버는 시대. 영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협찬은 신중하게 골랐다. 시청자들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정말 좋은 제품만 소개할게요. 제가 직접 써보고요. 그녀의 진정성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댓글에는 할매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할매님이 추천하면 무조건 믿어요라는 말들이 달렸다. 영자에게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들 진수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영자는 깜짝 놀랐다. 진수는 1년에 명절 때만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진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카메라와 조명을 발견했다. 엄마, 이게 뭐야? 카메라? 영자는 당황했다. 촬영 장비를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다. 아, 그거. 요즘 취미로 사진 찍는 거 배우고 있어. 사진. 엄마가? 하, 신기하네. 근데 엄마, 있잖아.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또 돈 이야기구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명예퇴직 대상자에 올랐어.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혹시 저축해둔 거 있어?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진수는 분명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했었다. 진수야, 아파트는? 그건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서 엄마 500만 원만. 다음 달 퇴직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 영자는 고민했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큰 돈이 아니었다. 유튜브 수익으로 하루에 그 이상을 벌 때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진수야, 엄마가 지금, 에이, 엄마, 국민연금 받잖아. 그거 모아둔 거 좀 쓰면 되지. 엄마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그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은 늘 그랬다. 어머니의 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들이었다.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진수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고마워. 엄마, 그럼 나 갈게. 바빠서. 밥은 먹고 가지 그래? 아니, 괜찮아. 약속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5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돈 이야기 빼고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날 밤 영자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멈췄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손이 보였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다. 이 손으로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눈물이 떨어졌다. 키보드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영상을 계속 편집했다. 시청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했다. 다음 날 막내딸 은희가 전화했다. 엄마, 나 은희야. 오빠한테 돈 빌려줬다며? 나도 좀 필요한데. 은희야, 엄마가 어제 오빠한테 보내줘서 오빠는 500이나 받고 나는 안 된다고? 이게 차별 아니야. 맨날 오빠들만 챙기고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나 같은 딸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은 서로 비교하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책했다. 어쩌면 자식들을 너무 똑같이 사랑하려다 보니 모두에게 서운함을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오후에 촬영한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렸다. 할매님, 오늘 영상 보는데 울컥했어요. 할매님 손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매님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영자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 저녁 무렵 셋째 아들 상철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형이랑 은희가 돈 받았다며? 나도 필요한데 왜 나만 안 줘? 이게 맞아? 영자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짧게 답했다. 상철아, 엄마가 곧 보내줄게. 알았어. 200만 원만. 영자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라고 말할 것이었다. 밤 10시, 영자는 다음 영상 촬영 준비를 하다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피곤해 보였다. 72세의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유튜브는 그녀에게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었다.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의미였다. 130만 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언젠가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날이 올까?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날이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촬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7월의 뜨거운 여름, 박영자의 채널은 15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실버 크리에이터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였다. 할매님,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요. 대형 방송사에서 섭외 연락이 왔다. 영자는 고민했다. 자식들이 알게 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이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중했다. 이 비밀이 지켜져야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즈음 큰아들 진순의 집에서 일이 벌어졌다. 고등학생인 손녀 지연이 유튜브를 보다가 복순이네 밥상 채널을 발견한 것이다. 엄마, 이 채널 대박이다. 할머니가 요리하는 건데 완전 힐링돼. 며느리 수진이 관심 있다는 등 물었다. 어디 한번 보자. 오, 진짜 손맛이 느껴지네. 근데 손이 왠지 익숙한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영상 속 주방 배경, 그릇들, 특히 그 손의 느낌이 시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유튜브를 할 리 없었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분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한편 영자는 또다시 자식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둘째 민수였다. 엄마, 나 차 사고 났어.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오르잖아. 엄마가 좀... 민수야, 엄마가 어디서... 에이, 엄마. 형한테는 500도 주고 상철이한테는 200도 줬잖아. 나만 없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은 서로 비교하며 어머니를 압박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 알았어. 이번만이야.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영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유튜브 수익 통장에는 9,800만 원이 있었다. 6개월간 모은 돈이었다. 처음으로 1억을 모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이러다 다 나가겠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열심히 벌어도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다. 자식이니까. 그날 저녁, 영자는 특별한 영상을 기획했다. 구독자 150만 감사 라이브 방송이었다. 실시간으로 요리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오후 7시 라이브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복순이 할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할매님 사랑해요. 드디어 라이브네요.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 나요. 영자는 댓글을 읽으며 요리했다.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부었다.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치는 싱거로 쓰셔야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목살이 제일 좋아요. 시청자들은 감탄했다. 역시 할매님, 메모 중입니다. 내일 당장 해봐야겠어요. 채팅창은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라이브 중간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할매님, 가족들은 유튜브 하시는 거 알아요? 영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가족들은 몰라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글쎄요.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대로가 편해요. 할매님 가족들이 알면 깜짝 놀라겠어요. 영자는 쓸쓸히 웃었다.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할 것이 뻔했다. 그럴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라이브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영자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맛있네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할매님 드시는 거 보니까 행복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할매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영상 올려주세요. 영자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따뜻한 마음들. 이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라이브가 끝나고 통계를 확인했다. 최대 동시 시청자 32,000명. 수익은 라이브 하나로 250만 원이 발생했다. 영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내가 한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대폰이 울렸다. 막내딸 은이었다. 엄마, 나 은이야. 오빠들 다 돈 받았다며? 나도 필요한데. 300만 원만. 은이야. 엄마가 이번 달은. 에휴, 알았어. 엄마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오빠들만 챙기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방금 전까지의 행복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왜 이럴까? 그녀는 자책했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밤 11시 영자는 라이브 다시 보기 댓글을 읽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하나하나가 따뜻한 응원이었다. 할매님은 제 인생의 멘토예요. 할매님 덕분에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72세에 이런 도전을 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영자는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새벽 3시. 모든 답글을 마친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자식들에게는 받지 못하는 사랑을 낯선 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잠들었다. 내일도 촬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150만 가족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설 것이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 박영자의 비밀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발단은 손녀 지연이었다. 고등학교 과제로 존경하는 인물 인터뷰를 해야 했던 그녀는 복순이네, 밥상의 복순이, 할매를 선택했다. 선생님, 저는 유명 유튜버를 인터뷰하고 싶어요. 좋아. 어떻게 연락할 건데? 채널에 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인터뷰 요청해 볼게요. 지연은 정성껏 메일을 작성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다. 학생의 열정이 느껴져서 흔쾌히 수락합니다. 단,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상 인터뷰하시겠어요? 지연은 기뻐하며 화상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토요일 오후 2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할머니가 보였다. 안녕하세요. 학생. 만나서 반가워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다. 할머니, 질문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3년 전이에요. 70세 때였죠. 와, 대단하세요.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카메라 다루는 것부터 편집까지 다 혼자 배웠어요. 유튜브 검색하고, 강의 영상 보고, 인터뷰는 30분간 이어졌다. 지연은 열심히 메모했다.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심지어 손짓까지. 할머니와 너무 닮았다. 할머니,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족들은 응원해주세요. 화면 속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가족들은 몰라요. 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가족들한테 말 안 했어요. 왜요? 말해봐야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제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가족들이 모른다는 말, 그 쓸쓸한 어조. 혹시 할머니, 혹시 서울 은평구에 사세요? 화면 속 할머니가 당황하는 게 보였다. 어떻게, 그리고 아들 셋, 딸 하나 있으세요? 너 어떻게 그걸? 지연은 숨이 막혔다. 설마, 정말 설마.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진수 아빠 딸. 화면 속 할머니가 모자를 벗었다. 박영자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지연아. 할머니. 정말 할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영자는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다. 지연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아빠한테. 왜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요. 너희 아빠가 알면 복잡해져. 제발. 지연은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통화가 끊긴 후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150만 유튜버라니. 가족들이 무시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날 저녁 지연은 아버지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할머니한테 요즘 연락해? 왜? 별일 없지? 아니, 그냥 할머니 요즘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뭐 하시긴. 집에서 TV나 보시겠지. 나이 드신 분이 뭘 하시겠어. 지연은 아버지의 무심한 대답에 화가 났다. 할머니는 지금 TV나 보는 게 아니라 150만 명에게 사랑받는 크리에이터인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관심도 없구나.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복순이네 밥상 채널을 다시 켰다. 할머니의 영상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다. 댓글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이분이 우리 할머니인데. 지연은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다. 왜 가족들은
할머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까. 한편 영자는 불안했다. 지연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혹시 비밀이 새나가면 어쩌지? 자식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 미영이 우연히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영자가 없는 사이 미영은 화장실을 쓰려다가 작은 방문이 열린 걸 발견했다. 어머, 이게 뭐지? 방 안에는 촬영 장비가 가득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삼각대. 심지어 컴퓨터에는 편집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걸? 미영은 컴퓨터 화면을 봤다. 복순이네 밥상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였다. 구독자 수 152만. 이번 달 수익 예상액 3,800만 원. 헐, 이게 진짜야? 미영은 믿을 수 없었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한 달에 3,800만 원을 벌고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영자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다. 미영아, 왜 왔어?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미영이 방을 가리켰다.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어머니가 유튜버세요? 복순이네 밥상이 어머니였어요?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이 수익도 다 진짜예요. 한 달에 거의 4천만 원? 그래.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놀라움, 질투,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럼 우리한테 생활비 못 보낸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우리한테는 쪼들린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영자는 당황했다. 미영아, 그건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릴 속였다고. 미영아, 제발 아무 말하지 마라. 하지만 미영은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영자는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비밀이 탄로 났다. 그날 저녁 영자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둘째 민수, 셋째 상철, 막내딸 은희 모두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한 달에 4천만 원 버시면서 우리한테는 쪼들린다고 했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식들의 목소리에는 사랑보다 분노가 더 컸다. 내일 다 모여 가족회의 하자. 큰아들 진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의 평화로운 이중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72세 할머니의 비밀은 이제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박영자의 작은 빌라에 자식들이 모였다. 큰아들 진수, 둘째 민수와 며느리 미영, 셋째 상철, 막내딸 은희, 모두 굳은 얼굴이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재판을 받는 피고인 같았다. 엄마, 설명 좀 해봐요. 진수가 차갑게 말문을 열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은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우리한테 생활비 없다고, 형편 어렵다고 하면서 한 달에 4천만 원씩 버셨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 3년이면 얼마예요? 1억 넘게 버신 거잖아요. 상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우릴 바보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엄마 생활비 걱정하고 있을 때
엄마는 돈방석에 앉아 계셨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희가 알면 복잡해질까봐 그랬어. 복잡해지긴요.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너희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왔을 것 같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엄마를 찾아오는 건 늘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어. 생활비 달라고, 용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 외에는 명절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잖아. 그건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안 왔잖아. 엄마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 영자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유튜브를 시작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너희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그럼 더 말했어야죠. 자랑스러운 일인데. 은희가 반박했다. 영자는 쓸쓸히 웃었다. 너희가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축하해줬을까? 아니면 돈을 더 달라고 했을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진수야, 너는 강남에서 외제차 몰면서 엄마한테는 생활비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 민수야, 너는 해외여행 다녀와서 사진 올리면서 엄마한테는 차 수리비 달라고 했어. 상철아, 은희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뭘 바랐니? 그냥 가끔 찾아와서 밥 한 끼 먹고 엄마 건강해요. 한마디만 해줘도 좋았을 텐데.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근데 너희는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뿐이었어. 엄마가 힘든지, 외로운지, 아픈지는 관심도 없었어. 엄마, 그래서 엄마는 유튜브에서 위로를 받았어. 낯선 사람들이 엄마를 더 아껴줬어. 댓글 하나하나가 너희보다 따뜻했어. 영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는 엄마를 ATM 기계로 봤어. 돈 나오는 기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다. 정말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돈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죄송해요, 엄마. 진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 상철, 은희도 차례로 사과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엄마, 너희가 정말 미안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와야 해.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리고 엄마의 유튜브는 계속할 거야. 이건 엄마의 삶이니까. 너희가 반대해도 할 거야. 엄마, 우리 반대 안 해요. 진수가 말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150만 구독자를 만드시다니. 정말? 네,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앞으로는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영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돈 때문일까? 믿어도 되는 거니? 엄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라도 고칠게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믿고 싶었다. 자식들이 정말 변하기를 바랐다. 알았어. 엄마도 노력할게. 너희한테 좀 더 솔직해질게.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자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진수는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씀드릴게요. 영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이 따뜻함이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남은 영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오늘의 대화가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할까? 두고 봐야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켰다. 구독자들의 댓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늘 따뜻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영자는 다음 영상 기획을 시작했다. 오늘의 일을 딛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 박영자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었다. 자식들이 정말 달라질까? 첫 번째 신호는 큰아들 진수에게서 왔다. 엄마, 나 진수야. 오늘 시간 있어? 지연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돈 이야기가 아닌 식사 제안. 영자는 놀랐다. 그래. 좋아. 저녁 7시.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난 진수와 지연은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다. 할머니. 지연이 달려와 안겼다. 영자는 손녀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아, 그동안 비밀 지켜줘서 고마웠어.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였어요. 저 할머니 진짜 자랑스러워요. 식사 내내 진수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촬영하느라 힘들지는 않은지, 필요한 게 있는지. 엄마, 요즘 어깨 아프다고 하셨죠? 병원 가셨어요? 아,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 안 돼요. 내일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정형외과 예약 넣을게요. 영자는 아들의 변화에 놀랐다. 이런 관심은 처음이었다. 진수야, 내가 왜 이러니? 엄마, 제가 그동안 못났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 노릇하고 싶어요. 진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눈물을 참았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둘째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민수야. 있잖아. 지난번에 빌렸던 돈 다 갚으려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뭐, 제가 빌린 거 300만 원이었죠? 이자까지 쳐서 350만 원 보낼게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민수는 한 번도 빌린 돈을 갚은 적이 없었다. 민수야, 괜찮아. 그냥, 아니에요. 엄마, 제가 빌린 건 갚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3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애들이 정말 달라진 건가? 며칠 후 셋째 상철이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드세요. 홍삼이랑 건강식품이에요. 상철아, 이게 얼마짜린데. 엄마가 건강하셔야 유튜브도 하시죠. 저희가 챙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상철은 부엌을 정리하고 냉장고도 채웠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가득 사왔다. 엄마, 촬영할 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네, 저도 영상 편집 좀 배워볼까 해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상철아. 막내딸 은희는 더 적극적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나타났다. 엄마, 저 일주일만 여기서 지내도 돼요? 엄마 촬영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희야, 내일은? 휴가 냈어요.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은희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의 촬영을 도왔다. 조명을 세팅하고
카메라 각도를 잡고 편집도 함께 했다. 엄마, 여기 자막은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은희야, 센스 좋네. 모녀는 함께 웃으며 작업했다. 영자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은희야, 고마워. 정말.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워요. 일주일 후, 은희가 만든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딸과 함께 만든 특별한 잡채였다.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딸분이랑 함께 하시니까 더 훈훈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복순이 할매님 따님도 손맛 있으시겠어요. 댓글을 읽던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9월이 되자 자식들은 매주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찾아왔다. 진수는 병원 동행을, 민수는 장보기를, 상철은 집안일을, 은희는 촬영 보조를 맡았다. 어느 일요일, 자식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의 촬영을 도왔다.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었다. 엄마, 여기 불 좀 약하게 하세요. 할머니, 자막은 제가 넣을게요. 엄마, 이거 먹방도 찍어야 하니까 예쁘게 담아야 해요. 온 가족이 북적이는 부엌. 영자는 이 모습이 꿈만 같았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촬영이 끝나고 함께 갈비찜을 먹었다. 카메라는 꺼졌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 다음 영상은 뭐 찍으실 거예요? 응. 추석 특집으로 송편 만들기 어때? 좋아요. 저희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 3대가 함께 만드는 송편. 좋겠다. 영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진수가 말했다.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돈 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수가 거들었다. 72세에 유튜브를 배우시고 150만 구독자를 만드시다니. 저희보다 훨씬 멋지세요. 엄마는 우리 영웅이에요.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영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얘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상철이 어머니를 안았다. 다른 자식들도 함께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다. 여러분, 복순이 할매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촬영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할매님 가족분들과 화해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할매님 정말 멋지세요. 영자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다. 오늘만큼은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정말 달라진 거겠지? 그녀는 자식들을 믿기로 했다. 이 변화가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10월, 박영자의 채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기획은 3대가 함께 만드는 추석 송편이었다. 촬영 당일, 손녀 지연과 손자 민호가 먼저 도착했다. 할머니, 송편 만들기 진짜 기대돼요.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한 레시피 알려줄게. 며느리 수진과 미영도 합류했다. 부엌은 북적였다. 카메라 앞에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녀, 손자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다. 지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복순이 할매 손녀 지연이에요. 댓글창이 폭발했다. 손녀분이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네요. 이거 완전 힐링이다. 송편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영자는 반죽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다. 쌀가루는 이렇게 익반죽을 해야 쫄깃해져요. 손녀야, 한번 해봐. 지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댔다. 손자 민호는 소를 만들었다. 깨, 설탕, 꿀을 섞어 고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민호야, 설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적당히. 알았어요. 할머니, 며느리들은 모양 빚기를 담당했다. 수지는 의외로 솜씨가 좋았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오, 수진이 손재주가 있네. 미영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반달 모양을 만들려다 찌그러진 송편이 나왔다. 어머니, 이거 망한 것 같아요. 괜찮아. 맛은 똑같아. 정성이 중요한 거야. 2시간 동안의 촬영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실수도 많았고 모양이 엉망인 송편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행복했다. 자, 이제 쪄볼게요. 20분 후면 완성이에요. 송편을 찌는 동안 가족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는 젊은 시절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려줬다. 엄마 때는 송편을 100개씩 만들었어. 온 동네 사람들 나눠줬지. 와, 100개요? 그럼, 그때는 이웃이 가족이었어. 다 함께 나눠 먹었지. 지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했다. 이 모든 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송편이 완성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접시에 담았다. 자, 시식 시간이에요. 가족들은 송편을 하나씩 집어 먹었다. 우와,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최고예요. 영자는 손주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촬영이 끝나고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72세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만드는 추석 송편 3대가 모인 특별한 날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 개를 넘어섰다. 이런 가족 콘텐츠 너무 좋아요. 할머니 손주분들 효자네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눈물이 나네요. 가족이 최고예요. 영자는 댓글을 읽으며 벅찼다. 가족과 함께하니까 더 좋구나. 다음 기획은 엄마의 손맛을 배우는 아들들이었다. 진수, 민수, 상철이 출연했다. 메뉴는 김치찌개. 자, 아들들아. 오늘은 너희가 직접 만들어봐. 엄마, 저희가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새 아들은 어색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진수는 돼지고기를 썰고, 민수는 김치를 볶고, 상철은 육수를 끓였다. 진수야, 고기는 너무 얇게 썰지 마. 민수야, 김치는 볶을 때 설탕 조금 넣어야 맛있어. 상철아, 육수는 멸치 머리 떼고 넣어야 쓴맛 안 나. 아들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다. 민수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당황했고, 상철은 물을 너무 적게 부어 걸쭉해졌다. 괜찮아. 다 추억이야. 1시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자, 먹어볼까? 아들들은 자신들이 만든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오, 의외로 맛있는데? 엄마 맛은 아니지만 먹을 만해요.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웃으며 식사했다. 카메라는 이 따뜻한 순간을 모두 담았다. 아들들아, 이제 너희도 요리 좀 할 줄 아니까 집에서 해 먹어. 네, 엄마. 와이프한테 해줘야겠어요. 저는 애들한테 해줄래요. 영상은 또다시 대박이 났다. 조회수 600만, 댓글 1만 5천 개.
아들분들 귀여우시다. 효자 아들들 부러워요. 우리 남편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영자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11월에는 며느리가 배우는 시어머니 비법을 촬영했다. 수진과 미영이 출연했다. 메뉴는 갈비찜. 며느리들아, 오늘은 특급 비법 알려줄게. 어머니, 기대돼요. 며느리들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배웠다. 갈비 재우는 법, 양념 비율, 불 조절까지. 갈비는 하루 전에 재워야 맛이 배요. 그리고 꿀을 조금 넣으면 윤기가 나. 오, 그렇구나. 촬영 후 며느리들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영자는 며느리들을 안아줬다.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12월, 구독자는 200만을 돌파했다. 영자는 감사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출연했다. 여러분, 200만 감사합니다.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아들 셋, 딸 하나, 며느리 둘, 손주 5. 화면 가득 가족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실시간 시청자 5만 명. 가족분들 모두 멋지세요. 이런 가족 보기 좋아요. 복순이 할매님은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덕분에 가족과 화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영자는 깨달았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박영자의 채널은 230만 구독자를 자랑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실버 세대의 희망이었다. 방송국에서 정식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영자가 수락했다. 가족들과 의논해 볼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영자는 방송 출연 제의를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TV 나가도 될까? 엄마, 당연하죠. 엄마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수가 힘차게 대답했다. 우리가 응원할게요. 엄마는 충분히 멋지세요. 민수도 거들었다. 자식들의 격려에 영자는 용기를 냈다. 그래, 해보자. 2월, 영자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다. 진행자는 따뜻하게 맞아줬다.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70세 때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보러 오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어려우셨죠? 많이요. 카메라 켜는 것도 몰랐어요. 유튜브로 검색해서 하나하나 배웠죠. 대단하세요. 진행자는 감탄했다. 관객들도 박수를 보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몰랐어요. 비밀로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제일 큰 응원군이에요. 촬영도 도와주고, 함께 출연도 하고, 멋진 가족이시네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는 72세 유튜버 할머니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영자의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0만이 늘었다. 엄마 대박이에요. 구독자가 250만이 됐어요. 지연이 신나서 소리쳤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72세에 도전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영자는 눈물을 훔쳤다. 나 같은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니. 3월, 대형 광고 계약이 들어왔다. 유명 식품 회사에서 모델 제의를 한 것이다. 할머니, 저희 간장 광고 모델 해주시겠어요? 계약금 5천만 원입니다. 영자는 놀랐다. 72세 할머니에게 5천만 원이라니. 제가 모델을요? 네. 할머니의 진정성이 저희 브랜드와 잘 맞아요. 영자는 가족들과 상의했다. 모두가 찬성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 멋지세요. 광고 촬영장. 영자는 떨렸다. 전문 스태프들, 큰 카메라, 화려한 조명. 할머니, 편하게 하세요.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감독의 말에 영자는 긴장을 풀었다. 카메라 앞에서 간장으로 조림을 만들었다. 이 간장은 깊은 맛이 나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쓰시던 그 맛이에요. 자연스러운 멘트, 따뜻한 미소. 광고는 단번에 오케이가 났다. 할머니, 완벽해요. 광고가 방영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72세 광고, 모델 할머니가 화제가 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영자는 깨달았다.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4월, 영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요리책 출판이었다. 할머니, 요리책 내시면 어때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책으로 남겨보세요. 출판사 제의에 영자는 고민했다. 나 같은 할머니의 요리책을 누가 볼까?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할머니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영자는 결심했다. 해볼게요. 6개월간 정성을 들여 요리책을 만들었다. 100가지 레시피, 사진, 팁까지. 가족들도 도왔다. 엄마, 이 사진 어때요? 할머니, 이 설명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책이었다. 10월, 드디어 복순이 할매의 손맛 레시피가 출간되었다. 서점가는 난리가 났다. 첫 주 판매량 5만 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엄마, 대박이에요. 책이 품절됐대요. 은희가 소리쳤다. 영자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 생겼어요. 할머니는 제 롤모델이에요. 영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인회가 끝나고 영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수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니. 엄마는 우리 영웅이에요. 민수가 거들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얘들아,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엄마가 대단하신 거예요. 상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누가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진짜 멋져요. 은희도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2세에 유튜버가 되고, 광고 모델이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다니.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구나.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였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할 수 있는 한. 박영자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었다. 2026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박영자의 채널은 3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3년 만에 쾌거였다. 할머니 300만이에요.
축하해요. 손주들이 폭죽을 터뜨렸다. 영자는 웃으며 손주들을 안았다. 고마워, 얘들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3대가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 디너를 촬영했다.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 메뉴는 통달구이, 감자 샐러드, 케이크. 영자는 지휘자처럼 가족들을 이끌었다. 진수야, 닭은 오븐에 넣고. 민수야, 감자는 삶아. 은희야, 케이크 크림은 부드럽게 저어. 지연아, 테이블 세팅해. 온 가족이 바쁘게 움직였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할머니, 이거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3시간 후, 크리스마스 디너가 완성되었다. 테이블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자, 다 같이 먹자.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영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엄마, 왜요? 갑자기. 너희가 변해줘서, 엄마를 이해해줘서.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진수가 말했다. 엄마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변했어요. 민수가 거들었다. 엄마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상철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덕분에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은희도 울었다. 영자는 자식들을 안았다. 얘들아, 사랑한다. 엄마, 우리도 사랑해요.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영자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유튜브 수익금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 재단이요? 응. 실버 크리에이터 지원 재단. 나이 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자식들은 감동했다. 엄마, 멋진 생각이에요. 저희도 도울게요. 진수가 말했다. 저는 법률 자문 맡을게요. 저는 회계 맡을게요. 민수가 거들었다. 저는 마케팅 도울게요. 상철도 손을 들었다. 저는 홍보 맡을게요. 은희도 참여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영자는 300만 구독자 감사 라이브를 진행했다. 여러분, 300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실시간 시청자 10만 명,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우리 희망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영자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할게요. 라이브 화면에 실버 크리에이터 지원 재단 로고가 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도전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유튜브를 배우고 싶은 시니어분들께 교육과 장비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꼭 신청할게요. 우리 엄마도 도전하시게 할게요. 라이브는 5시간 동안 이어졌다. 영자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영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라이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는 진짜 멋져요. 자식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엄마도 너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저녁 식사 후, 영자는 혼자 베란다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7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그녀는 지난 3년을 돌아봤다. 외로웠던 시절, 자식들에게 무시당했던 시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150만 구독자를 만들고 자식들과 화해하고 30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재단까지 만들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영자는 미소 지었다. 72세의 나이가 전혀 늙게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재단 운영, 시니어 교육, 새로운 콘텐츠.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문이 열리며 손녀 지연이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행복에 대해서. 지연은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행복해.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너희가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지연은 할머니를 안았다.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 지연아.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넌 이미 멋진 아이야.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2026년 12월 25일. 오늘 3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72세에 시작한 유튜브가 여기까지 왔다.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화해한 것이다. 자식들이 변했다. 진심으로 사랑해준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를 덮고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고마워, 인생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촬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300만 가족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설 것이다. 박영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72세 유튜버 할머니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꿈을 이루는데 늦은 때는 없다.